네,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성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여파를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요. 기존 백신으로는 이 오미크론 변이를 차단하기 어렵다라는 모더나 CEO의 발언과 함께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인플레에 대한 변심이 시장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모더나의 스티븐 방셀 최고 경영자가 기존의 백신들이 이전에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됐던 것보다 변이 바이러스보다 이번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다루는데 훨씬 덜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시장이 아시아 시장이 내렸고 유럽 시장이 내렸고 그 여파가 미국 시장에도 미치면서 미국 증시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었죠. 근데 이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블랙록은 전날 투자자 메모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식을 선호하지만 백신이나 치료법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입장을 바꿀 것이다. 만약 백신이 효과적이라면 경제활동의 재개를 지연시킬 뿐이며 우리는 주식시장 후퇴를 예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또 JP모건 자산운용의 마이크 벨 전략가도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여전히 효과가 있는지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어떤 방향으로든 큰 베팅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또 아침부터 월스트리저널이 리제네론 등 이미 개발된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등이 오미크론 변이에 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것도 시장에 좀 부정적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관련 정확한 데이터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모더나 CEO 등의 발언은 역시 추정에 의거한 것이죠. 이날 화이저와 함께 백신을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텍의 우그르시안 CEO는 오미크론 변종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은 감염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심각한 질병으로부터는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새로운 돌연변이 단백질로 인해서 인체 침입은 쉽지만 수많은 돌기로 인해서 침입 이후에 속도가 느리고 이에 따라서 면역 세포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시간을 갖게 되면서 면역 세포가 세포에 대한 적응을 더 빨리 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오늘 주가가 사실은 미국 주가가 급락한 것은 모더나 CEO의 발언 영향도 있지만 이날 아침에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12월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게 더 큰 영향을 줬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직전에는 상승세를 유지하던 나스닥 지수가 발언이 알려진 뒤에 수직으로 폭락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계속해서 다우지수도 7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1.5%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시해 봐야 할 사안인데 아무래도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정책 대응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또 어떤 이벤트들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날 파월 의장이 더 빠른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위험이 커졌다면서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일시적이란 단어를 그만 쓸 때라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미크론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월가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닐 시어링 이코노미스트는 이전 코로나 확산세가 커졌을 때 물가는 인플레이션과 디스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약간 낮아지는 것, 그 사이의 중간점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새로운 오미크론 감염 확산은 구인난을 가중시켜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이미 복잡한 통화정책 과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임금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진단을 했는데요. 다른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는 임금이 계속 높아질 것이란 그런 예상입니다. 다만 수요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하버드대의 제이슨 퍼먼 교수는 델타 변이가 인플레이션을 낮췄었다. 오미크론이 출현한 뒤 유가는 급락을 했고 5년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 금리도 11bp나 하락했다면서 물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델타 변이가 없었다면 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라면서 델타 변이는 공급 감소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수요 감소와 수요 이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답이 없는데요. 오미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전례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시나리오 1개, 중립적인 시나리오 1개,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지는 시나리오 2개입니다. 이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즉 오미크론이 상대적으로 많이 퍼지는 경우를 가정한 나쁜 시나리오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이 모호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즉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수요 재조정 등을 불러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낮출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서 지금으로서는 위험이며 경제 전망을 감안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앞으로 10일 또는 몇 주 내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주 지표별 경제 지표로는 3일 발표되는 10월 신규 고용이 있습니다. 또 12월 10일에는 10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이들 지표는 오미크론 관련 데이터와 함께 오는 14, 15일 열리는 FOMC에서 위원들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기 전에 지켜볼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와 함께 부채 한대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날 파월 의장과 함께 청문회에 나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미 오는 15일께 미국 정부의 자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